밤에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 봤으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40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밤에 화장실 때문에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때문에 그러신 분들 많으시고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로 방광이 예민해지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70대 되니까 저도 똑같아지더라고요. 매일 밤 3번씩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쳤어요. 새벽 1시에 한 번 깨고 다시 자려고 누우면 또 3시에 깨고 5시에 또 깨면 그냥 일어나 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잠을 잤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낮에는 진료 볼 때도 하품이 나왔어요. 환자분 말씀도 제대로 못 듣겠고 그때 생각했어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던 방법들, 그걸 저도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한 번도 안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게 잘 잤다 이런 느낌 아시죠? 그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도 안 들고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좀 긴데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 눌러두시면 언제든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밤에 자다 깨는 게 단순히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제 환자분 중에 78세 박영주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새벽 2시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셨대요. 불 켜기 귀찮다 하시면서 그냥 걸어가셨는데 거실 카펫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 소리 듣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는데 어르신이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셨어요. 119 부르고 응급실 가고 수술하고 2주 입원하시고 재활 치료를 6개월 하셨어요. 수술비만 800만 원 들었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1년이 지난 지금도 보행기 없이는 못 걸으세요. 그리고 골절 이후로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치매 초기 증상까지 오셨어요. 단 한 번 넘어진 게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날 밤 불만 켰어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70대 이상 분들이 넘어지는 사고 중에 30%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생긴대요. 그리고 뼈 부러지신 분들 중에 1년 안에 돌아가시는 비율이 20%나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위험하죠. 넘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기억력도 나빠지고요. 제 환자분 중에 65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회사 임원이셨어요. 밤에 4번씩 깨다 보니까 낮에 회의할 때 집중이 안 된대요. 직원들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잠을 계속 못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우울증도 그래요. 야간뇨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 생길 확률이 일반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대요. 그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심장도 안 좋아져요. 여러분, 야간뇨는 나이 들면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도요. 고칠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밤에는 소변 만드는 걸 줄여줬어요.
쉽게 말하면 소변 만드는 수도꼭지가 밤에는 잠기는 거죠. 그런데 60대 넘어가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수도꼭지가 밤에도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시면 더 심해져요. 제 환자분 중에 75세 이철수 어르신은 심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낮에는 다리가 퉁퉁 부으시는데 밤에 누우면 그 물이 다시 올라와서 소변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밤에 4, 5번씩 깨셨어요. 둘째, 방광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나이 들면 방광이 작아지고 딱딱해져요. 조금만 차도 벌써 마려운 거예요.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죠. 60대 되면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가 온다고 해요.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방광에 소변이 항상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차도 금방 또 마려운 거죠. 제 환자분 중에 70세 최수종 어르신은 전립선이 많이 커지셨는데요. 화장실 가셔도 시원하게 안 나온대요. 그리고 10분만 지나면 또 마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2시간마다 깨신대요. 여성분들은 또 달라요.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줄면서 방광이 예민해져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김순주님은 자녀를 3분 낳으셨는데 출산 후에 골반 근육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그러다 폐경되니까 방광이 더 예민해지면서 밤에 3번씩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잠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잠이 얕아서 자주 깨는데 깨고 보니까 소변도 좀 마려운 것 같네 해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소변 때문에 깬 게 아닌데 말이죠. 코 고시는 분들,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관절 아프신 분들,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72세 박정희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밤에 자다가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깨신대요. 깨고 보면 소변도 좀 마려운 것 같아서 화장실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실제로는 이 3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호르몬도 줄었고 방광도 예민해졌고 잠도 얕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만 고쳐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물을 드시지 마세요. 물 많이 마셔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물 많이 마시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물을 마시면 3시간 후에 소변으로 나와요. 저녁 8시에 물 1컵 마시면 밤 10시부터 소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 나이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밤새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벽 1시, 3시, 5시 깨는 거죠.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끊으셔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물 500ml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거예요. 점심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또 500ml 드세요. 식사하실 때 국물도 이 양에 포함돼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약 드실 때 한 모금만. 목이 마른데 어떡해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입만 헹구고 뱉으시면 돼요. 3일이면 적응되세요. 그리고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녁 국물 음식이에요. 68세 김순주님 기억나시죠? 밤에 3번씩 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매일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드셨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순주님 저녁에 국물 많이 드시죠? 네,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녁에는 국물 빼고 건더기만 드셔보세요. 처음 3일은 힘들어 하셨어요.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4일째 되니까 밤에 한 번만 깨신대요. 김순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은 한 달째 잘 지키고 계시고 밤에 거의 안 깨신대요. 왜 그럴까요? 찌개 한 그릇에 국물이 300에서 500ml나 돼요. 그게 물 두세 컵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녁에 찌개 드시면 물 두세 컵 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녁은 국물 빼고 건더기만 드세요. 과일도 조심하세요. 수박, 참외는 수분 덩어리예요. 수박 한 조각이 물 한 컵이랑 비슷해요. 오후 3시 이전까지만 드세요. 커피, 녹차도 오후 3시 이후로는 끊으세요. 카페인이 6에서 8시간 몸에 있거든요. 오후 3시에 커피 마시면 밤 11시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술은 더 안 돼요. 제 환자분 중에 73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저녁마다 맥주 한 캔씩 드셨대요. 맥주 한 캔이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맥주 500ml 마시면 소변이 800에서 1000ml 나온다고요. 마신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그분이 맥주 끊으신 지 3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짠 음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짜게 먹으면 목 마르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게 되고 그 물이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녁은 싱겁게 드세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물 안 드시면 탈수 와서 더 위험해집니다. 낮에는 충분히 저녁만 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저녁 먹고 나서 다리를 올리고 30분에서 1시간 계셔 보세요. 특히 다리 잘 붓는 분들한테 효과가 정말 좋아요. 왜 그럴까요?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로 내려가요.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다리가 붓잖아요. 밤에 누우면 이 물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심장이요? 물이 많네 하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죠. 해결법은 간단해요. 저녁 시간에 미리 물을 순환시켜서 빼내는 거예요. 75세 이철수 어르신 기억나시죠? 신부전으로 다리가 항상 부으시고 밤에 5번씩 깨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올려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어르신은 TV 보시면서 2시간 동안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셨대요. 그날 밤에는 2번 깨셨대요. 어르신께서 다음날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이게 되네요. 2주 후에는 1번 또는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기셨어요. 다리 붓기도 눈에 띄게 빠지고 낮에 움직이시는 것도 훨씬 편해지셨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뻗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거나 또는 침대에 누워서 쿠션 위에 다리를 올리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편하게 30분에서 1시간만 하세요. 70세 정미선님은 이렇게 하셨대요. 저녁 먹고 설거지 하시고 7시 30분부터 드라마 보시는데 그때 침대에 누워서 쿠션 위에 다리를 올려 놓으신대요. 1시간 드라마 보시는 동안 편하게 계시다가 드라마 끝나면 일어나신대요. 그렇게 2주 하시니까 밤에 2번 깨던 게 1번으로 줄었대요. 정미선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간단한 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릴까?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시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편안한 높이로 하세요.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쿠션으로 허리 받쳐 주시고요. 이 방법은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자기 전에 화장실을 2번 다녀오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30분 전에 한번 가고 끝내시죠? 부족해요. 왜냐하면요. 그 후 30분 동안 또 소변이 만들어지거든요. 방광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는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과 합쳐져서 결국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1단계, 자기 30분 전에 화장실 가세요. 소변 안 마려워도 가셔야 해요. 천천히 완전히 비우세요. 남성분들은 끝까지 짜내듯이 하세요. 서둘러서 보시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여성분들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그 후 30분 동안은 TV 끄시고 핸드폰도 내려두고 조명 어둡게 하시고 몸을 수면 모드로 만드세요. 2단계, 침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가세요. 나 안 마려운데? 상관없어요. 무조건 한 번 더 가세요. 조금이라도 나오면 성공이에요. 70세 박미자님은 밤에 2~3번 깼었는데 자기 전에 화장실은 가셨는데 한 번만 가셨대요. 제가 2단계 루틴 하시라고 권해드렸더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박미자님은 첫날부터 한 번으로 줄었대요. 일주일 후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2단계가 중요할까요? 실험 결과를 보면요. 1단계만 하시는 분들은 밤에 평균 2번 깨요. 2단계 하시는 분들은 0에서 1번 깨요. 단 5분 차이가 밤새 잠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밤중에 깼을 때요. 참을만 하면 5에서 10분 더 누워보세요. 진짜 급박하지 않으면 다시 잠들 수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69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습관적으로 조금만 깨도 화장실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참을 만하면 5분만 더 누워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실제로는 소변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5분 지나면 다시 잠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가는 습관이 오히려 야간뇨를 만들어요. 추가로 꼭 하셔야 할 것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핸드폰 안 보기. 자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멀리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72세 고명주님은 밤에 3~4번 깨신다고 하셨어요. 검사해 봤더니 방광이나 전립선은 정상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자기 전에 핸드폰 보세요? 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봐요. 30분 정도요. 그게 문제였어요. 핸드폰 불빛이 수면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면 뇌가 아직 낮이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오고 자도 얕은 잠이에요. 어르신께 핸드폰은 거리를 두고 주무시라고 했더니 2주 후에는 밤에 1번으로 줄었다고 하십니다. 둘째, 낙상 조심하세요. 화장실 가는 동선에 간접등을 설치해 두세요. 78세 박영희 어르신 기억나시죠?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뼈 부러지신 분요. 그 이후로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간접등 하나만 달아도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카펫도 고정하시거나 아예 치워두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는 지저분한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다는 것도 좋아요. 자녀분들, 부모님 댁에 간접등 하나 달아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셋째, 낮에 햇빛 쬐세요. 오전에 20분만 햇빛 쬐시면 저녁에 수면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러면 밤에 깊이 자게 돼요. 67세 정미선님은 외출하시는 게 싫어서 대부분을 집에서만 생활하셨어요.
밤에 5번씩 깼고요. 제가 오전에 산책 30분씩 하시라고 했더니 2주 후에 밤에 2번으로 줄었다고 하십니다. 낮에 활력도 생기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넷째, 음식을 조심하세요. 호박씨는 방광 건강에 좋아요. 하루 한 줌 오후 3시 전까지만 드세요. 바나나도 좋아요. 저녁 식사 30분 전에 1개 정도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방광 긴장을 풀어줘요. 검은 콩, 달걀, 생선도 좋아요. 저녁 메뉴로 적합해요. 그런데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 완전 금지예요. 알코올은 저녁에 절대 안 돼요. 신과일도 조심하세요. 오렌지, 자몽, 레몬이요. 산성이 방광을 자극해요. 매운 음식도 저녁에는 피하세요. 고추, 고추장이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73세 유장환님은 매일 저녁에 간단한 국밥을 드셨어요. 맵고 짜고 국물도 많고 밤에는 4번씩 깨서 낮에 졸음이 와서 힘드셨다고 하셨죠. 제가 먼저 저녁 메뉴를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물 없는 반찬, 싱겁게, 맵지 않게. 다행히도 2주 만에 밤에 1번으로 줄어서 낮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낮잠 조절을 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오후 3시 이전에요. 1시간 이상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71세 박정희님은 점심 먹고 2시간씩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자주 깨신 거예요. 낮잠을 20분으로 줄이시라고 했더니 밤에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2주 동안 지켰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 있으면 지금 당장 가세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면 즉시 병원이에요. 방광암이나 신장암 가능성이 있어요. 소변 볼 때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면 응급이에요. 요로 감염이나 결석일 수 있습니다. 얼굴, 손, 발이 갑자기 퉁퉁 부으면 위험해요. 급성 신부전이나 신부전 가능성이 있어요. 소변이 전혀 안 나오면 응급 상황입니다. 생활 습관 바꾸기를 2주 해봐도 효과 없으면 병원 진료를 꼭 받으세요. 낮에도 자주 마렵고 참기 힘들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남성분들, 소변 줄기가 가늘고 약하면 전립선 문제일 수 있어요.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 있으시다면 병원 진료가 필요합니다. 여성분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센다면 골반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다리나 발목이 계속 부으면 심장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체중 줄고 피곤하면 당뇨나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혼자 버티지 마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2, 3년 참다가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병이 더 진행돼서 치료가 힘들어져요. 조기에 오시면 약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늦으면 수술까지 갈 수도 있어요. 76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3년 동안 참으셨대요. 오셔서 검사해 보니까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약으로는 안 되고 수술하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자, 정리해 드릴 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첫째, 저녁 6시 이후 물, 국물, 과일 끊으세요. 낮에는 충분히 드시고요. 둘째, 저녁 7, 9시 사이에 다리 올리기 30분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기 전 2단계 화장실 다녀오세요. 30분 전에 한 번, 침대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이 3가지만 2주 지켜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올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70대 되고 매일 밤 3번씩 깰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이게 남은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들 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 이 느낌.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낮에는 활력 있고 환자분들 진료할 때도 집중 잘 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도 피곤하지 않고 밤에 푹 자는 것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70대, 80대 분들도 다 좋아지셨어요. 68세 김순주님은 저녁 국물만 끊으셨는데 좋아지셨고요. 75세 이철수 어르신은 다리 올리기만 하셨는데 좋아지셨고요. 70세 박미자님은 2단계 화장실만 하셨는데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2주만 해보세요. 딱 2주만요. 2주 해도 안 좋아지시면 병원 가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좋아지세요. 여러분의 밤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어요. 이 영상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부모님도 밤마다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드리시면서 엄마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